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가뭄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합니다.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은 6월 29일까지, 이양직파가 어려울 경우는 다음 달 8일까지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0%와 30%를, 실제 농가가 20%를 부담합니다. 재해가 있어 보험금을 받으면 좋지만 재해가 없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순수 보장형이라 선진국에 비하면 가입률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현재 가입 대상 품목은 총 57개. 농작물 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전국적으로 일부 품목을 빼면 가입률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벼의 경우 오는 6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가뭄 등으로 이양직파가 불가능할 경우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음 달 8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벼 1헥타르를 기준으로 약 40만 원의 보험료 가운데 실제 농가 부담은 8만 원. 여기에 올해부터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지난해 신안에서는 벼 1헥타르를 재배하는 농가가 자부담 8만 원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가뭄 피해를 입어 494만 원의 보험금을 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라도에 처음으로 우박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박에서 나가는 과수보험료, 그다음 벼보험에서는 가뭄, 그다음에 그런 게 저희 전남에서는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8만 4천여 헥타르로 전체 재배 면적 16만 1천 헥타르의 52%였으며, 이 가운데 가뭄 등 1만 400헥타르가 피해를 입어 6,100여 농가가 242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700억 원을 확보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합니다. 도는 특히 자연재해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 보장수단으로서 유일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주시면 나중에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피해가 났을 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전반적으로 늘어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의 가장 유용한 대비수단은 농작물 재해보험. 앞으로 재해별로 품목과 품종, 재배 방법, 지역과 시기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보험 상품 개발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산림당국이 유해곤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방제 활동을 강화합니다. 순천 국유림관리소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수출 선박들의 아시아 매미나방 무감염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함께 광양항과 산림경계구역 등에서 약재 살포와 공동 예찰에 나설 계획입니다. 아시아 매미나방은 80여 종의 과수와 수목에 피해를 주는 곤충으로 5월부터 9월 사이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번식합니다. 다음 달 여수 거북선 축제를 앞두고 축제장 주변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집니다. 여수시는 거북선 축제가 열리는 해양공원 일대의 난간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 보수하고 화장실을 포함한 편의시설의 청결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여수시는 또 축제 기간인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개 반 35명으로 구성된 지도반을 투입해 해양공원 내 불법 노점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 특사였던 박지원 의원은 어렵게 찾아온 남북 평화 분위기를 잘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명문화되고 남북의 두 정상이 공동 발표를 한 데 대해 박지원 국회의원은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중차대한 상황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완성하려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실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운전하도록 이 세 정상이 삼박자를 갖춰 나가도록 우리 국민들이 다 지원하고,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과 북의 교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내년에 치러질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국제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광주
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업 기술은 남북의 농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으로 가서 함께 경작을 하는, 또 북한 농업 구조 개선을 해주는 시대도 열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이 미라리대 탄생된 4.27 판문점 선언이 민족 화해와 번영의 시대를 힘차게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시가 100억 원이 넘는 세외 수입 체납액에 대한 집중 정리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전체 세외 수입 체납액 가운데 20%인 25억 4천만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2달 동안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수 지역 세외 수입 체납액은 111억 원이며 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7명의 체납액은 27억 원에 달합니다.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감 선거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지역교육 정책의 틀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본선거는 3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하는 혁신교육감 시민 경선을 통해 정희곤 전 광주시 의원과 최영태 전남대 교수 가운데 1명이 단일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주말에 진행된 여론조사와 이번 주 실시되는 온오프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다음 달 5일쯤 단일 후보가 확정됩니다.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 총장은 시민경선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3선 도전을 선언한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주 화요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포대 총장을 역임한 고석규 예비후보가 사람 중심의 포용교육과 미래를 여는 창의 융합교육을 슬로건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나주교육지원장을 지낸 오인성 예비후보는 살아있는 교육, 의미 있는 학교를 비전으로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교조 전국위원장 출신인 장서궁 예비후보는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를 기치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부의 권한을 큰 폭으로 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만큼 시도지사, 자치단체장 선거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가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이 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개업식 행사에 1000여 명의 선거구민을 초청해 음식과 기념품을 제공하고 올해 초 선거구민들에게 유사학력이 적힌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이 후보 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수사 결과에 따라 음식을 제공받은 참석자에게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이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국내 최대급인 800mm 반사 망원경을 보유한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다양한 만들기 체험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이 같은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낮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출근길에는 공기가 탁합니다. 밤사이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쌓여서 현재 경기도 평택이 100마이크로그램 웃돌고 있고요. 서울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미세먼지는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남부지방부터 차츰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